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봇입니다. 추가적인 저점 갱신을 하지 않고 이제 상승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는 가운데, 자, 어제 움직임 먼저 체크해 본다면, 어제 영상에서 이제 몇 차례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주봉이 시작되고, 그러한 주봉의 시작, 주 초에 이제 주봉의 아래 꼬리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러한 구름대 하단 까지 이제 이런 것들 터치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어제 장중에 이런 하락이 만들어졌죠. 자, 이러한 27,308 부근에서 의문의 하단부 지켜주는 형태로 꼬리를 만들고 현재 올라가는 모습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봉이 이제 새로 시작되면서 이런 주봉 시가의 아래 꼬리 작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근거는 현재 거래소 입금의 탑10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저점 매수자들의 탈출 물량이 데이터상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이제 매도 압력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의미한 매수세가 좀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저점 갱신을 기대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출현한 단기 반등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봉의 아래 꼬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하방에 대한 확증 편향은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같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겠으나, 결국 지지로 기능하는 키레벨 이탈 없다면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방향성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라고 함께 코멘트하면서 영상 업로드 알림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까지 이러한 관점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러한 이제 상승을 이어온 비트코인이 이제 현재 한 차례 고점 신호와 더불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구간,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는 의문의 상단부 그리고 추세 라인이 겹치는 구간에서 유의미한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제 오늘 일봉이 지나고 이제 약 며칠, 약 이틀 정도 다음 날부터 이제 생기는 일봉 같은 경우 현재 이러한 구름대를 이제 이 구간에서 저항에 막혔지만 옆차기로 나가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일봉의 후행 스팬이 이러한 구간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구름이 과거 변곡되었던 변곡 구간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현재 시장의 매도 압력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관점을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문의 벗어남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일봉 차트 살펴본다면 보조지표로 더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러한 음봉이 출현을 했음에도 잘 안 보이시나요? 이러한 음봉이 출현했음에도 이러한 일봉의 종가 마감이 어제 이러한 상승 셋업의 연속의 기준인 27,398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면서, 이러한 음봉이 이제 보기에는 시장에 엄청난 이제 위축을 가져오는 형태로 좀 많이 떨어졌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현재 이러한 것들의 봉 마감을 통해 보았을 때 이제 이렇게 마감된 음봉조차도 현재 상승 셋업의 연속이 충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오늘 진행되는 캔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일봉의 캔들이 상승 셋업을 5번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여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셋업의 완성에 이은 이제 아래로 형성되어 있는 이 카운트다운이 충분히 연속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추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일봉이 상승 셋업을 연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일봉의 종가 마감의 기준은 현재 이 양봉의 종가입니다. 27,916이 되겠고요. 자, 이 구간 위로 오늘 바로 올라서면서 상승 셋업을 5번으로 연속시킬 경우, 현재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하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리스크 라인의 도전의 가능성이 재차 높아지게 되는 모습으로서 저점을 한 번 더 낮추지 않고 이제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봉상의 RSI 이런 추세 구조 현재 지금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자, 이러한 구간에서 RSI의 추세를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재차 저희가 체크했던 키레벨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보고 있는 저점을 낮추지 않고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의 확률이 조금 낮아지게 되는 그런 관점 무효화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실 수 있겠고, 어제 말씀드린 이러한 움직임, 주봉의 아랫꼬리 작업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을 만들 때 투자자들의 하방에 대한 확증 편향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또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시장의 예측 레버리지 비율을 살펴본다면, 이런 장중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롱 포지션을 청산시켰죠. 청산시킨 이후에 이 구간 단기 횡보하는 과정에서 예측 레버리지 비율이 가파르게 치솟아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투자자들의 이제 하방에 대한 확증 편향이 강화됐다. 이제 점점 더 이제 하락의 확신을 가졌다. 이러면서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인데,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올려치면서 이러한 숏에 편승돼 있던 이제 레버리지를 모두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동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반등으로 만들어진 추세를 부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추가 하락을 더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요한 이 구간에서 어떤 상단과 하단의 기준을 잡아 보았을 때,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범위 구간 내에서의 움직임은 전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가격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동일한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요. 자, 어제 장중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구간, 의문의 하단부 27,300 구간, 27.3K 구간을 터치하는 시점에서 현재 4시간 봉 저점 신호 한 차례 컨펌되면서 현재 이러한 고점 신호 이후 이제 이러한 하락과 이렇게 해서 횡보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신호에 대응하는 현재 잠재적인 저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저점 신호가 표시되면서 이 구간의 중요도는 여전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차트에 이제 보라색으로 배경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것은 제이브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 변동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을 때 차트의 배경에 표시되는 이제 변동성의 신호인데, 현재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러한 변동성 신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 현재 가격 형성하면서 가격적인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어제 체크했던 시간축의 황금비를 보았을 때, 이러한 1대1 대응 구간, 이런 직전 상승에 대한 1대1 대응 구간 직전에, 분기점 직전에 이러한 움직임을 급하게 만들고 이 구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조정의 형태가 이 분기점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이 무효화되는 기준, 이러한 양운을 이탈하는 움직임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낙폭은 아니다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런 분기점 근처에서 이 구간 지나가면서 현재 4시간 봉 차트에서 저점 신호 한 차례 컨펌되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차례 기출 변형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 구간이 강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깨게 되면 시장의 또 심리가 많이 이제 투심이 많이 죽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직전 구간에서 좀 큰 단기 보유자들의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어제 움직임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반응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미미한 매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현물 기반의 매도가 나왔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선물 시장의 포지션들을 청산하는 움직임에 가깝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출 변형으로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 심리를 심어준다고 한다면 현재 이러한 저점을 한 차례 훼손하는 움직임이 출현할 수는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움직임이 꼬리를 만드는 움직임이고 종가상 이런 구간 방어해 준다면 여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상 이제 캔들이 구름을 벗어나는 것에 가까워지는 시점, 그리고 후행 스팬이 일봉의 구름대, 과거 변곡점에 가까워지는 시점, 그리고 직전 상승의 1대1 대응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변동성 신호까지 출현하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이제 한 차례 상승 이후 이 횡보 구간이 의미하는 이제 다음 발산을 위한 수렴의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변동성의 방향에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동성을 판단하는 상단과 하단의 범위가 현재 뚜렷하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 현재 지금 구름대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드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탈의 기준을 이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이 구간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여기에서 인위적인 매도 압력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온체인 데이터 매트릭인 거래소 입금의 탑10의 비중, 거래소의 고래 비중이 현재 이 구간에서 하락을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자, 이러한 매도 압력의 목적을 1차적으로는 달성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구간에서 가격 하락을 만들면서 청산되었던 롱 포지션보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뺐을 때 청산된 롱 포지션이 더 많아지지 않고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면서 숏 포지션을 청산시켰던 움직임을 보았을 때 현재 이러한 낙폭을 만든 것이 주봉의 아랫꼬리 작업이자 현재 아래에 있던 롱 청산풀을 터뜨리면서 어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면 그러한 과정의 목적, 그러한 의도의 달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현재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가격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UTXO, 그리고 100개에서 1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UTXO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상방을 향하고 있으면서 비교적 덩치가 좀 큰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11일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자, 그리고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시점이고, 또 그 다음 날인 12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CPI가 발표되는 시점이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제 금리 그리고 긴축 정책으로 인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장에서 열심히 학습된 개미들은 또 그런 이슈가 다가오면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그런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가능성 현 구간에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점을 위협할 만한 움직임은 관찰되고 있지 않다라는 견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장중 낙폭은 약 2%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의 반응은 꽤 재밌었죠. 이게 뭐 전쟁 때문인가요? 또 무슨 악재가 있나요? 까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 이제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현재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약해져 있고, 그리고 하루살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에 현재 테드 도미넌스 여전히 채널 구조 위로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러나 이러한 구간에서 테더의 시총을 살펴보면 테더 도미넌스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이러한 갭을 만들면서 테더 시총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현재 시장에 추가적인 자금이 조금씩 다시 유입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시장의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위험 자산군과 이제 반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뚜렷하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러한 달러 인덱스 역시 현재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채권금리와 더불어서 현재 이러한 추가적인 긴축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러한 달러 인덱스의 RSI를 살펴보면 이러한 두 번의 고점으로 형성된 추세 구조에 이제 닿아 있고,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면서 올라왔던 RSI의 추세 현재 이탈해 있는 상황으로,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다시 이게 꺾여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방을 향해 내려간다면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어떤 위험 자산군들은 이제 반사적인 상승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이러한 조정의 마무리를 부정하고 저점을 깨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그러한 하방에 대한 확증 편향은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낸 이후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깨고 내려가야 될 부분을 깨지 못하고 이제 충분히 시간적인 조정을 가져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만큼, 이러한 주초의 하락폭, 이제 주봉의 아래 꼬리 작업으로 의심되는 이러한 작업들이 마무리된 이후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변동성 신호와 이제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변동성이 만들어질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0월 10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